그래서 박인택 지도 교수님의 주제 발표와 시간인데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이상묵 연구위원장님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상묵 위원장님 2부 행사 진행 좀 보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정이 압박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생략하고 저희들이 지난 2년 전이죠. 이 신경구조라고 저희들이 공부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1년 동안 박인택 교수님의 지도하에 공부를 하고 나서 원래대로 하면은 최소 38명이 발표를 해야 원래 이 신경육이 맞는 챕터가 되는데 아직 교원들이 38명까지 발표할 사람들이 안 돼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9명 발표합니다만 나머지 18명은 앞으로 여기 앉으신 분들이 수업을 하시고 그래서 다음 할 때는 발표를 많도록 되겠습니다. 신경구조의 전체적인 교육에 대해서 박인택 교수님께서 개발적인 것을 이렇게 아웃라인을 말씀드리고 기억적인 것은 36명이 아니고 9명이 그때 특별히 해서 그런 것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택 교수님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시간을 잘 저희가 사용해야 돼서 분말은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영양 땅에서 신경구조 공부를 했습니다.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신경구조 공부를 하는 곳이 잘 있겠나? 아마 동양체학과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가도 이걸 잘 있겠나 싶은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유학적인 그 마음 공부론을 공부하는 것이 좀 소홀하다 싶은데 저희가 했습니다. 분명히 그 조선 유학 공부에서 정점에 있는 이 신경구조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기 그쪽에 셋줄에 보면 근사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175년에 나왔는데, 이거는 주자와 동네의 여조겸이 편찬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유학의 논어라 그럴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사록하고, 그다음에 이 신경구조하고 이 두 텍스트를 조선의 그 큰 학자들은 꼭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여등군자 아버님 경당 장영은 선생 일기에 보면은 이 근사록 신경구조 오늘 가르쳤다 읽었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조선 유학에서는 사서오경, 십상경 이런 걸 공부 다 하고 나면은 이 근사록과 신경구조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계 선생님은 60대 이후에는 이제 신경구조를 가지고 주로 강의를 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학문을 꽃피우셨는데 우리가 경당 어르신이나
태계 선생님 또는 태계의 제자들이 굉장히 대단히 중시한 게 신경부주입니다. 첫 줄에 보면 신경은 1225년에 나왔고 서산 진덕수라는 주자문인입니다. 주자의 제전제자인데 제자의 제자라는 거죠. 그 뒤에 한 269년, 약 270년이 흘러서 명나라 때요 1492년에 신경부주가 나왔습니다. 이 270년 상거하고 있습니다. 학문이라는 게 위대한 건데 270년 뒤에 정민정이라는 분이 이걸 정리해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감복을 해가지고 부모처럼 여긴 책이다. 그래서 저희 연구회가 이제 2017년 11월 17일 창립되고 난 뒤에 여중군자께서 공부하셨고 또 관계하셨던 고전 12서를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 신경부주가 12번째 책입니다. 12번째 책이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따로 홍보 연의를 올해 1년 꼬박 해가지고 12번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이 12서를 저희가 군자 리더십 독본이라는 거에 다 이제 에센스를 열려고 계속 매달 한번 편찬인을 해서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 그 초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내년 이맘때 되면은 초안이 나올 것이고 2026년 되면은 이제 인쇄가 돼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실에도 보내고 장관실이나 의원들 지방자치 도의원 군의원에 다 보내서 이 공동체의 90%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군자 리더십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중군자님께서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듯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도 아름답게 하고 또 남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장량 연구회를 통해서 이제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심학이라 그러면 보통 불교를 생각하는데 유교의 심학을 이제 우리가 신경부주로 하는 겁니다. 후계 그쪽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이 심학은 세 갈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다. 첫째는 수양론적인 심학이다. 수양론으로만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게 신유학이 많은 겁니다. 신유학이 성리학이. 두 번째는 본체론적인 심학이다. 요거는 심을 만상의 본체 리로 인식하는 거로 양명하게 해서 하는 겁니다. 육상산이나 광양면. 그 다음에 심을 생명의 실상으로 진여로 이렇게 인식하는 게 불학, 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 갈래 심학 중에서 첫 번째 수양론적 심학에 대해서 하는 게 했는데 거기에 이 신경부주만큼 좋은 텍스트가 없다. 태계 선생님이 서울 유학 중에 이걸 만나고 누구도 감독을 해가지고 몰두해가지고 조선 땅에서 신경부주 해설서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국에는 없는 현상입니다. 중국에는 사고전서본에 서산 진덕수의 이 신경이 20몇 장밖에 안 됩니다. 20몇 장밖에 안 되는데 이 명나라 때 황동 정민정이 방대한 이 신경부주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경부주의 해설서들이 조금 있다가 제가 대표적인 14종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조선 땅에서 나온 게 태계 선생님이 부모같이 여긴 책이기 때문에 태계 제자들에 의해서 많이 넣고 또 일곱 학파에 의해서도 나왔고 양명 학파에서도 넣었고 실학파에서도 넣었습니다. 정약용 같은 사람도 이에 대한 또 해설서를 썼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양론적 심학으로서 이 신경부주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한국 유학의 특징에 있어서 이 신경 내지는 신경부주의 천차행육이 굉장히 중국에는 잘 없는 현상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여중군자 연구에도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습니다만은 끝에 우리가 이제 수양도 심학은 뭐냐 이럴 때
심의 체를 성으로 보고 심의 용을 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심성정 요 세 글자가 수양문적 심학의 그 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에 비해서 본체론적인 심학은 심을 체이자 용을 보기 때문에 수양문적 심학에서는 성정리라 그러죠. 그런데 본체론적 심학에서는 심정리라 그럽니다. 아마 이건 우리가 공부한 건데, 그래서 요 심성정 요 체계가 나온 게 이런 이제 신경부주가 있어서 나올 수 있다. 물론 제 주에 뭐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맹자의 우수한 지목장 뭐 거기에 그런 맹아가 싹이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심성정이라 그럴 때 아까 심의 체는 성이고 심의 용은 작용은 성이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심이라는 것이 그쪽 끝에 일신을 주재하는 게 심이잖아요. 한 몸을 주재하는 게 심인데 그 심을 주재하는 게 시쪽에 경이다. 그래서 이 수양론적 심학은 경학이다 이런 성격이 강한 겁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이제 공자는 심을 잘 말씀 안 하셨어요. 성을 말했어요. 성을. 주 5번을 보시면 정자, 대학을 편찬 정자는 성에다 심을 말씀하셨어요. 공자의 손자 자사는 중용을 편찬했는데 거기에 보면 성에다 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심성정이 다 나왔잖아요. 요걸 종합한 사람이 심성정 그 첫 번째 그 종합 결부시킨 사람이 맹자다. 만일에 맹자가 없었다면 신유학이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뭐 북송 시대를 거쳐서 남송을 거쳐서 이제 그 경의 그 전일이라는 사개념 사조설이 확립됐고, 또 주자의 제자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이렇게 심학, 수양문적 심학, 성리학이 정립이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서산진덕수라는 분이 대단히 강직했고, 그래서 그 조정에 올리는 그 주소만 해도 수십만 자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세종이 100번 읽었다는, 세종이 성문이 되게 한 텍스트가 대학년이라는 건데, 이제 요게 서산진덕수가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존재와 가람은 이제 홍범연의를 한 것입니다. 대학년의를 넘어서. 네. 그리고 또 대학년에 위해서 정령이라는 걸 했어요. 이 정치 현실에 대한 병이 있고, 또 서산 독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서산진덕수가 주자의 제전제자인데, 서산진덕수의 그 서성은 추 11권에 보면 첨체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주자의 제자죠. 그래서 이 서산독서기가 항동 정민정이 신경부조를 하는데 크게 참고한 책입니다. 11쪽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은 서산진덕수가 37장을 했는데, 우리가 사서 오경이라 하는 데서 춘추 빼고 전부 다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북송시대에 보면은 주주자, 요거는 주돈이를 말합니다. 정자는 정의치를 말하고, 범시, 범준이라는 우리 회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주자, 요래 다 해서 37개장인데, 그래서 북송 오자 중에서 이제 그 장행거만 빠지고 인용이 다 되는데, 장행거 글이 참 좋은데 뭐 이것은 항동 정민정이가 서산진덕수는 아니지만은 잘 보완해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7장 중에서 신경부주에 이제 와서 했는데, 물론 이제 30장 중에 그 서산진덕수도 내나 12장을 맹자에서 갖고 왔습니다. 맹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심성정 책에 있어. 제가 퍼센트를 계산해보니까 37분의 12는 약 33%. 이게 유학의 그 수양 심학의 33%는 맹자가 있어서 가능하다. 그래서 존심양성이라는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른다. 이게 진심상편론은 이 말씀 하나가 유학을 살아나게 한 겁니다. 만일에 이 원유학에 머물렀다면 그 중국의 유학은 굉장히 멈췄을 것이다. 그래서 물론 불교의 영향도 받고 해가지고 신유학, 성리학이 확립됐습니다만은 이 확립에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서산진덕수 투자, 서산진덕수가 이렇게 있고 요걸 굉장히 그 남송시대 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황동 정민정이 신경부주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라는 게 이래 위대한 겁니다. 그냥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냥 어디 개가 있는지 모르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7회 발표회다, 10회 발표회다, 뭐 원래 대학 같은 데서는 100회 발표회까지 잔치하지 말고 뭐 돈 먹는 데 있는데 쓰지 말고 100회 발표회까지 하면은 뭐가 된다. 저는 한 학회에 논문집 100회 나오는데 프랑스 정부에서 한국 학회에 지원하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이런 신경부주 같은 이런 걸 우리가 오늘날 군자 리더십 맥락에서 한번 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서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당경연구회가 영양군의 지원을 받고 경북도의 지원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군자 리더십 독보를 내면은 그게 오늘날 버전의 신경구주도 되고 또 근사롭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1조에 보면 신경구주가 조선사회인데 이거 적어놓은 거 보면은 제가 쭉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 항돈이 조금 주작보다는 육상산에 가까웠다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유왕. 그래서 양명학 쪽으로 조금 치우쳤다는 오해도 받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제일 마지막 장에 종덕성과 도문학이라는 중용 27장에 나오는 이 글을 가지고 투자는 꼼꼼하게 이 줄을 달고 그랬잖아요. 사설을 할 때 그게 이제 도문학이거든요. 초기에는 그랬는데 투자도 끝에는 종덕성이 마음 본체의 기울은 욕을 했다 이런 식으로 황동 정민정이가 정리해서 조금 오해도 받았습니다만은 있고 또 하나 오해받은 게 황동 정민정의 과거 급제 급제 문제를 유출했다 해가지고 조금 기함을 가는 그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리의 세상의 그 어떤 현실적인 그런 측면에 너무 치우쳤다. 세 가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11쪽에 있는데 그래서 그 태계 선생님 제자 월천 조목이 이런 분 이래 세 가지 형편이 있는 이분이 쓴 이걸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그래 태계가 이제 심경구론이라는 걸 써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하면서 신경구주를 굉장히 존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넘겨있죠. 이쪽에 보면은 조선 땅에서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한 14종의 조선에서 생산된 겁니다. 조선은 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8만 대장경이 나왔지만은 이 참 우리가 강화도에 외국인들 들어보니까 책이 없는 집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은. 그만큼 한데 이 신경 내지는 신경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해설서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이덕홍의 신경질입니다. 신경주의 최초의 주석서인데 요거에 대한 또 틀리고 맞는 고친 게 또 나왔고 이따 태계 제자들이 예수 나옵니다. 그래가 신경질이보다 상세한 게 신경강록이라는 요게 또 나왔고 뭐 이게 있는데 요런 걸 가지고 태계학파에서 송시열이가 신경서기를 했습니다. 율가학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양명학파의 정제도가 신경집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학파에서 임성두가 또 이걸 또 종합한 신경경이라는 걸 있고 정약용이 또 마지막에는 소학과 신경구주에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요 신경밀험 엄밀하게 체험한다. 요걸 또 정약용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 항매 나라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도 물질에 경도돼 가지고 마음 공부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12조 끝에 보면 조선 사회의 신경구주의 제가 8가지 특징을 첫째 둘째 이래 가지고 13조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9개의 주제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신경구주 1, 2, 3, 4권 중에 1, 2권이 21장까지 있거든요. 21장까지. 그래서 저 13쪽에 21장을 조금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직걸증부터 요거
적자지심까지 하는데 뮤지컬 중도를 말하고 무의심은 천명을 인식하라는 것이고 불경문은 신도해라는 것이고 이렇게 네 글자 두 글자로 제가 주제와 초점을 드러냈습니다. 그중에 까만 9개가 오늘 우리 장량연구의 그 뛰어난 선지식들께서 발표를 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21개 다 해야죠. 또 내년에 이제 22장부터 37장까지 어떻든 해서 우리가 제8회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걸 공부를 하고 이번에 이걸 주제 발표를 쓰면서 참 귀한 그 말씀들이다. 이거는 하나 버릴 게 없다. 그 감명이 안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감명이 일어났고 그것들을 오늘 같이 한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좀 느끼고 우리 유정 부장님 하면 뭡니까? 모든 게 균형 잡히셨고 전후좌우 상하좌우 모든 것이 밝으시고 그렇게 충도의 그 완덕을 보이신 게 뭐 생이지지로서 이런 이치를 학위지지를 조금만 하셔도 위로 통달하고 아래로 하달하셔가지고 오늘날 이 겨울에도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22장부터 37장까지 또 주요한 주제를 드러내는 거하고 그럼 이 신경문서와 우리 여든 군장님의 관계에 대해서 도출하는 것은 4, 5장을 우리가 내년에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게 맞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어떻든 우리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군자의 마음 공부에 기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군자 리더십이 나와서 우리 스스로 행복하고 영향을 또 부여롭게 하고 한국 사회의 또 문제적 현실들을 극복하는데 우리 영양에서 공부한 것들이 초석이 되도록 그래 정진 날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개회식 때 우리 이병달 회장님께서 그 인사 우리 길어다 듣기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마이드 교수님께서 여된 20분보다 5분 줄였어 얘기해서 고맙습니다. 뭐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이 그 신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마음심보를 제대로 잘못해 하는 게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명의 첫 구절이 지휘성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거 꺼내버렸는데요. 마이크. 그 천명지휘성이라는 게 중명 첫 구절인데 본성은 하늘로부터 받은 영을 본성이죠, 그죠? 본성.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이 도고 그 도를 가리키는 것이 가르침의 교육이라는 것이 중명의 첫 구절인데 이 세상 살이하면서 이 천명이 천성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을 씻는 과정이 공부죠, 공부. 인데 결국은 이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은 이게 본마음 마음밭을 잘 갈고 때를 제거하는 것이 공부의 도달점인데 이 신경은 바로 그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한 공부한 결과로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먹게 되고 어떻게 행동하면 살아야 되는가를 제시한 그 책이 이 신경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70이 넘었습니다만은 이 70 넘어가지고 아직도 마음밭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다 책을 낳고 길렀나 이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